황윤성에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이름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들리고 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황윤성의 다음 행보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KBS입니다. 단순히 방송 출연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황윤성의 앞으로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흐름이 있는 걸까요?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커질수록 이 질문은 더 커집니다. 황윤성은 지금 국내 방송을 지키면서 더 큰 무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정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계약도 출연료도 아닐 수 있습니다. 황윤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팬들이 황윤성과 KBS를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황윤성과 KBS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다거나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팬들의 궁금증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황윤성의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송과 공연, 국내와 해외 사이의 균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선택지가 많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수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입니다. 많은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방송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KBS처럼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친숙한 지상파 방송은 한 번의 무대만으로도 새로운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 한 곡만 듣고 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해서 얼굴을 보고 말투를 듣고 성격을 느끼면서 천천히 정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황윤성에게 분명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팬이 충분히 많아지면 이제는 팬을 공연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공연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연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해야 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 이동해야 합니다. 공연장 리허설도 필요합니다. 음향과 조명도 맞춰야 합니다. 인터뷰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팬 이벤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도쿄 한 곳만 가는 것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묶어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도시를 연결하려면 며칠간의 연속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국내 방송 촬영 일정이 하나만 들어가도 전체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황윤성에게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연료가 아니라 비어있는 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기가 커질수록 일정이 더 빡빡해진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찾습니다. 지역 행사에서 찾습니다. 축제에서도 부릅니다. 공연 제작사도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광고와 촬영 일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일정표가 가득 찰수록 갑자기 생기는 큰 기회를 잡기 어려워집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황윤성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공연이나 팬미팅을 빠르게 발표하면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같은 열기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외 팬덤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인기가 돈이 아니라 타이밍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KBS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KBS가 해외 활동을 방해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KBS에서 황윤성이 좋은 무대를 보여줍니다. 그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집니다. 국내 팬들이 공유합니다. 해외 팬들이 영상을 발견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팬들이 황윤성의 다른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중 일부가 팬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해외 공연 소식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이 해외 팬을 만들고 해외 공연이 다시 새로운 화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이 온라인에 퍼지고 그 반응이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방송에서도 해외 반응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과 해외 공연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KBS는 황윤성의 해외 진출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방송을 줄이느냐가 아닙니다. 방송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입니다. 앞으로 황윤성의 KBS 출연 소식을 볼 때 단순히 오늘 방송에 나온다는 사실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 새로운 공연 발표가 있는지, 해외 팬미팅이 이어지는지, 다른 도시의 일정이 추가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방송과 공연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특히 방송 직후 해외 일정이 발표되고 그 공연이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방송에서 만든 관심이 실제 공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황윤성의 활동은 단순한 방송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연장 규모입니다. 사람들은 매진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물론 매진은 강력한 인기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1,000석 매진과 3,000석 매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3,000석과 5,000석도 다릅니다. 좌석수가 커지면 티켓 매출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굿즈가 붙습니다. 응원봉, 포토카드, 기념상품, 한정 패키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팬미팅이나 특별 좌석 상품이 있다면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매진됐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공연장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 제작이 함께 들어가면 공연장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좌석수만 보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조명이 잘 나오는지, 음향 장비 연결이 쉬운지, 스태프가 움직이기 편한지, 방송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공연 수익만 생각하면 더 큰 좌석, 교통, 굿즈 판매 공간, 관객 동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방송에는 완벽하지만 좌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큰 공연장은 방송 제작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공연은 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황윤성의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공연장이 커진다고 무조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티켓 가격에 좌석수를 곱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팬들은 가수가 공연 하루에 엄청난 금액을 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연장 대관료가 들어갑니다. 무대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음향 조명, 경호, 홍보 비용도 필요합니다. 해외라면 항공료와 숙박비도 있습니다. 장비 운송비도 들어갑니다. 도시가 늘어나면 스텝 체류 기간도 길어집니다. 공연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투어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일정 설계의 싸움입니다. 어떤 도시를 먼저 가는지, 며칠 간격으로 공연하는지, 몇 명 규모의 공연장을 선택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황윤성처럼 방송과 공연을 동시에 이어가는 가수에게 유연성은 매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반응이 커졌을 때 공연을 추가할 수 있는가? 좌석을 늘릴 수 있는가? 새로운 도시를 붙일 수 있는가? 팬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결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관계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소속사, 공연 제작사, 현지 프로모터, 공연장, 방송 관계자 등이 함께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보는 것보다 실제 일정 조정은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외 요청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공연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장 사정도 있고 제작비도 있고 이동 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 공연이 없다고 해서 특정 방송사나 누군가가 맡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발표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황윤성에게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팬들과의 친밀감입니다. 중장년층 팬덤에게 가수의 가치는 단지 노래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얼굴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팬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팬심이 깊어집니다. 황윤성의 밝은 분위기와 친근한 이미지는 이런 팬층에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같은 방송 플랫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내 팬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반이 단단할수록 해외에서도 황윤성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와 해외는 서로 반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방송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해외로 가기 위해 국내 방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방송을 더 잘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BS에서 황윤성의 무대가 화제가 됩니다. 온라인 영상 조회가 늘어납니다. 해외 팬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 일본 팬미팅이 발표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추가 공연이 열립니다. 현지 팬들이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국내 팬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황윤성의 해외 인기가 다시 국내 화제가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방송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연 하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송 화제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시작된다면 황윤성에게는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팬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황윤성과 KBS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KBS와 함께 황윤성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요? 첫 번째는 해외 일정의 횟수입니다.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시장을 찾는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공연장 크기입니다. 처음보다 좌석이 늘어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숫자입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확장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방송과 해외 일정의 간격입니다. 방송 직후 해외 행사가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지 콘텐츠입니다. 해외 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상과 정보가 늘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황윤성의 해외 활동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전략으로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장면도 바로 이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해외 팬미팅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공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티켓 반응이 좋아 추가 일정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면 사실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따로 보였던 조각들이 하나씩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송, 온라인 영상, 해외 팬덤, 공연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윤성의 활동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들의 모습도 이미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가수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방송을 본 뒤 영상을 다시 찾아봅니다.
댓글을 남깁니다. 공유합니다. 공연이 열리면 직접 움직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이동하고 때로는 해외 공연까지 찾아갑니다. 굿즈를 구매하고 팬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나눕니다. 팬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윤성의 해외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조회수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실제 팬들이 공연장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확인되는 순간 공연장의 크기도 도시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황윤성의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방송에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공연에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도시를 한꺼번에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인기 가수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기회가 동시에 들어올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선택하는지, 어떤 공연을 먼저 가는지, 어떤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황현성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수록 이런 선택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결과를 일정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황현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특별한 사건 하나를 답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KBS와의 갈등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계약이 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현성의 활동이 커질수록 방송과 공연, 국내와 해외의 균형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KBS라는 이름이 황현성의 다음 행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만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무엇이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윤성의 일정에서 해외 공연 하나가 새롭게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공연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팬미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국내 방송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윤성이 국내 방송 스타를 넘어 더 넓은 시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 말입니다. 그때 KBS는 황윤성을 붙잡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보내는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황윤성과 KBS 사이의 실제 계약 조건이나 수익 배분, 해외 활동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단정해선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갈등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황윤성의 인기가 더 커질수록 어떤 무대를 선택하고 어떤 일정을 연결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성은 앞으로 국내 방송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외 공연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할까요?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음 해외 일정 하나, 더 커진 공연장 하나, 그리고 KBS에서의 강렬한 무대 하나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의 일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황윤성의 진짜 다음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